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3% 정도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40.15로 0.35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하루 종일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인 답답한 횡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특이사항은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일부 특이점에 대해서 업데이트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영상을 꼭 보시고 오늘을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어제 올려드렸던 그 제목 삼성전자 공매도 3개월 내 최대로 찍혔던 그 영상을 반드시 꼭 보고 오늘 거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연결지어서 보셨던 분들은 관계없고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 중국이 일단 10시 45분에 지표 발표를 했죠. 차이신 서비스 PMI 기존 54.1에서 컨센 53.6으로 있었는데 이제 51.8로 다소 낮게 나오면서 상해 종합지수 및 항생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 초반에 이제 항생지수의 영향을 조금 받다가 중간에 삼성전자가 74,400원을 한 방에 잡아먹었던 그 시기간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여기서 키움증권 물량을 거의 뭐 38만 주 정도를 확 잡아먹는 그런 딱 봉이 하나가 탄생합니다.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항생지수의 영향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생 중국 따라서 좀 내리다가 이 뒤부터는 우리의 수급대로 움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장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중국은 9일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더 중요한데 중국은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시작과 함께 빠른 변동성을 잠깐 보이긴 했어요.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1,900억을 순간적으로 팔았습니다. 이거 왜 팔았는지 아직도 의문이긴 합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생긴 큰 외국인들의 이득은 딱히 없거든요. 뭐 이걸 통해서 큰 수익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팔았다가 다시 하루 종일 채운 게 다거든요. 하루 종일 박스로 묶어두면서 마치 장 초반에는 큰 변동성이 생길 것처럼 유도를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이제 개인들이 아침에 양매수 베팅을 했거든요. 위클리 옵션에서. 그것도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것처럼 하면서 개인들이 양방 베팅을 하도록 유도가 된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아침에 외국인들이 1,900억을 빠르게 팔면서 다시 사들이고 하루 종일 전체적으로 크게 큰 변화 없이 유지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내 진정되고 완전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장 초반의 움직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박스권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생반 정혜원방 카톡방에 위아래 제한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아침 9시 29분에 말씀드린 내용 19분에 아침에 왔다 갔다 흔들었지만 오늘 선물과 옵션 해지 균형이 나오면서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 포지션이 변화가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고 박스권이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같이 봤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롱과 숏을 제한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에는 요 구간을 한번 기다리고 공략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자, 선물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여기였죠. 여기 요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숏을 보시는 경우에는 341 오버부터 분할을 구간적으로 하고 요 구간에서 이제 숏을 보자. 숏은 제대로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340.95만 갔다가 온 거라서. 그 다음에 롱을 보시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해가지고 커트를 요 아래 언더 요 정도 아래로 언더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요. 커트 안 됐죠. 커트 안 되고 체결 잘 체결 분할해서 비중 조금 뭐 두 차례 정도 실을 수 있었던 정도로 움직이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에 청산할 때도 이제 롱을 청산할 때도 여기 340.7 라인을 중심으로 여기 정도 넘어가거나 여기 정도 찍으면 청산하고 숏을 대기하자 이런 관점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숏은 뭐 체결이 잘 안됐지만 어쨌든 여기서 롱을 한 차례 먹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오후 막판에 이제 뭐 또 한 번 막판에 좀 공략해 보실 분은 이제 최초 관점에서 벗어나서 여기 막판에 한번 공략해 보실 분 혹은 아침에 놓치셨던 분 께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한 단계 더 낮춰서 보자. 그래서 340 언더인데 340 언더라기보단 좀 더 내려왔어요. 303 실질적으로 여기 공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339.80 정도 전후였습니다. 정확히 오늘 저점 구간이었어요. 그 오후장 저점 구간에 재접근 롱으로 하시자. 오늘은 사실상 숏은 체결이 안 되었고 롱만 2번 접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 마칠 때까지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에요. 뭐 시장이 뭐 크게 변했어야 뭔가를 하죠. 완전히 프리만 죽이는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완전히 킹 오브 박스를 보이는 그런 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시에도 장 초반 시장 움직임 체크하고 아침에 박스 관점으로 위아래 제한을 드리긴 했지만 박스 중엔 박스군요. 오늘 킹 오브 박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정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캐치를 해서 우리 정회원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렸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그 공유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오늘 수익 인증 주신 분들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막판에 그 여기 보너스 구간에서 하셔가지고 이제 56만, 57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20만 원 정도 익절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에 19만 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챙겨가시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끊어서 챙겨가시는 게 쌓이면 꽤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추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스윙으로 끌고 가는 시기가 오면은 그렇게도 할 텐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매매가 좀 불편하죠.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녹아요. 숏을 하락장 외국인들이 5조 원이나 매도해서 하락이 우위에 있어도 숏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세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변수도 많고 페이크도 많고 트릭도 많고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최근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함부로 시장을 오랜 기간 동안 판단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특히나 옵션 거래에서 옵션 시간같이 다 녹일 겁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서 데이데이로 일단은 끊어가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시장에서 알아서 제가 풀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 이제 종가로 청산한 거 요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위의 호가에 이제 공매도 잔량이 꽤나 많은 것으로 제가 보이긴 했어요. 여기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종일 호가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초반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계속 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공매도 쌓고 체결 다 안되고 밀면서 들어오는, 또 밀고 들어오다가 74,400원에서 한번 뒤집고,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량이 좀 많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 체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체결 자체는 어제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어제가 112만 주로 3개월 내 최대치였는데 다시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 42만 주 정도 잡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공매도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오늘 거래까지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외국인들의 순수 9월물 가지고 이제 중간 성적을 보자면 560억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실현 500억 정도 손실 본 것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잡히고 있고요. 이제 추정치로. 그다음에 누적 매도액이 이제 3조 7,500억 정도 되는데 여전히 강한 하방입니다. 5조 원 대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3조 원대 이상의 순매도량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과거에 대비해서. 그러나 이제 어제 계속 지금 며칠 동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한번 들어온 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옵션과 주식 그리고 주식 선물까지 모두 합친 수급은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물만 볼 때는 강한 하방인데 얘네들을 합쳐놓고 보자면 상방이기 때문에 이게 해지 수준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강세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점이 이 외국인들의 대량 롤오버입니다. 이거 어제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수익 전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 3가지 관점, 3가지 시나리오 올려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반드시 꼭 보셔야 돼요. 그 시나리오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롤오버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3가지 관점은, 3가지 시나리오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강세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롤오버를 경계해야 되고, 사실 요게 나오면 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죠. 12월 물로 2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3조원, 4조원, 5조원 매도했던 거 승부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겁니다. 9월은 어떻게든 2차저차 지나갈 수 있어도 이제 결국에는 승부를 보러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선언 만기까지 거래일이 약 7거래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론 베이시스가 오늘은 0.34까지 줄어들었고요. 이제 거래일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죠. 시장 베이시스도 오늘 백워데이션을 피해서 0.21로 마무리되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옵션 프리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어제 등합이 이제 등가의 양합이에요. 등합이 5.49에서 오늘은 5.28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게 매일마다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균형 있게 줄어드는 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고요. 이게 갑자기 줄어들다가 며칠 동안 오른다거나 하면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등합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어제 등합이 5.49에서 오늘은 5.28로 평소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평소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상태도 상당히 뭔가 찝찝한 상태긴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잔존일이 같은 8거래일이었을 때, 이제 오늘이 이제 8거래일 마감했으니까 같은 날 기준으로 최근 월물 기준으로 등합 추이를 보면요. 8월물 가장 최근이 6.06으로 컸고요. 높았고요. 지금보다 높죠. 현재 5.28 기준이니까. 7월물이 5.69였고요. 6월물이 6.42, 5월물이 6.39였습니다. 같은 만기를 남았을 시점에 비해서는 오늘 프리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프리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5월, 6월, 7월, 8월보다는 적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제 변동이 왔다 갔다 컸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많이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많이 줄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줄어드는 게 더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이 천천히 줄어들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추이보다 미리 등합이 다 감소해놨습니다. 최근에 시장 정말 지루했잖아요. 옵션 프리만 빼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미리 다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처럼 등합 감소율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등합 감소율이 줄어드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면 9월 만기까지 큰 폭풍우가 온다기보다는 약간은 평소보다 평온하게 마감을 지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9월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내마녀의 날은 맞긴 맞는데, 과거의 내마녀의 날 6월, 3월, 12월 과거의 내마녀의 날은 물론이고 기존의 월물 옵션 만기일 근처보다도 다소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외국인들은 이번에 9월물 선물을 이번 만기의 승부 보기보다는 롤오버를 대량으로 하면서 이제 12월 물로 승부를 2월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번에 승부를 보지 않는다고 작정을 하면 이번 만기까지 좀 평온한 상태로 흘러갈 수 있겠죠.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기일 혹은 내마녀의 날에 비해서, 마지막 주 정도에 비해서 변동성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승부를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3조 7천억대의 순매도량은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5조 원은 기록적이었던 거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최근 순매수만 제외하면 상당히 시장이 부담스러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을 하시더라도 뭐 데이데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당분간 시장이 평온해서 뭐 매매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순간입니다. 평온하다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외국인 눈치를 보면서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월물 외국인들 선물 물량했다가 GPS 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 물량했다가 두 번째 GPS 달고, 우리는 그 동태를 동시에 살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굉장히 부담스럽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시기가 진짜 지속된다라는 거. 오늘 요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뭐 현물은 오늘 초전도체 좀 움직였는데, 초전도체는 이제 초전도체 학회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낼 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결론 내는 게 뭐 9월 초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앞두고 좀 마지막으로 좀 달리는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이런 또 진위 여부를 가리는 테마들은 끝날 때 아주 처참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테마가 아닌 경우에나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 얘가 틀리면 끝나는 거,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 물론 이번에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은 최종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가는 편이기도 해요. 물론 다른 건 다 죽었지만 뭐 신성델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진짜인 신성델타. 그래서 LK99에 대한 진위 여부 최종적인 판단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진위 여부를 가리는 테마들, 과거에 무슨 뭐 보물선,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 그래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한 번 깨지면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 다음에 진위 여부를 가리는 테마가 아닌 이제 꾸준한 테마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AI,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저출산,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이제 요즘에 계속 AI 의료 오늘 셌죠. 루닛, 뷰노 되게 셌죠.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요즘 바이오들이 이제 분류를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가 전체 바이오 테마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계속 지엽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올라오더라고요. 바이오들이 영진약품, 오늘 동성제약, 뭐 퀀타 매트릭스 등등 뭐 그런 것들도 조짐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진위 여부에 따라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 테마, 뭐 네옴시티, 뭐 건설을 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 복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다시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장 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 혹은 유튜브 대문에 있는 연결된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